백년의 소원에 젊은 친구들 올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젊은 남자들 특히 남자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 정말 모퉁이까지 왔죠. 이 여러분 부쩍 골목에 오시는 별로 없으신데 찾아서 왔을 텐데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을 너무 내가 거창하게 해놨는데 거창하게 이 너무 거창한데 이러다가 한 문좀 뭐 우리가 쓸데없이 거창해질 필요도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백년의 소원을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는 인문학 북카페죠. 그래서 인문학 북카페 역할은 뭐 역할이라기보다는 인문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유행처럼 인문학 하는데 인문학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좀 가치를 발견하는 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 역사,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찾아갈 수 있는 불빛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을 어디에다가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것이고 하면 우리 유민아 시인이 쫙 빠른 속도로 엄청난 분량을 다다다다 하면서 거의 반은 혼내키고 갔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나다우면서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좀 더 타자지향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년언어도 나중에 저희들이 또 시3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질문도 좀 받을게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결국 독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윤민아 시인도 정말 리딩 프론티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발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민아 씨가 제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상담실에 다 불려다녔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뭐 선문지 적고 선생님한테 뭐 교훈 듣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은 저는 무분별한 독서로 인한 정서장애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엄마님이 불려가셨어요. 그래서 얘 책을 못 읽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영도 삼복도로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는 동생도 공부시켜야 된다. 이거를 쬐끼할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주입시켰어. 저는 상고를 가서 동생도 공부시키는 게 내 삶에 주어진 그냥 미션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 없는 가운데서 책을 읽고 그런 자란 과정인데 아까 말한 정말 대학을 못 가죠. 그래서 상고로 갔고 대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지사 생활하다가도 이렇게 발려서 시집을 갔죠. 그래서 애기 낳고 그래서 제가 막상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이가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통신대학을 갔어요. 통신대학을 갔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사고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학사고시를 쳐서 3년 만에 그 학사 과정을 따고 대학원을 다시 가고 문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늦게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성취가 있는 삶을 해내서 주변 사람들 다 참 늦게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은 제가 지난번에 나온 책박과 가본이라는 시집이 제 10번째 저서인데 늦게 문학을 공부해서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변에서 다 이렇게 칭찬할 때 저는 항상 독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 엄청 책을 읽었는데 그때 그 독서력이 나한테 문학적인 방향도 만들어주고 또 삶의 방향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내 삶을 끌고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늦게 공부할 때도 그 많은 책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학사고시 공부하는 거는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었어요. 문학사 이러면 도서관에 가서 문학사에 관한 책 다 봐야 됐어요.
그 통신대나 서울대는 어느 학교든지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사이랑 문학 한 것만 보면 돼. 그 학교에서 정해준 교재. 근데 학사고시는 그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문학 이론 다 봐야 되고 무슨 고전문학 하면 고전문학에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선생도 없죠. 근데 그때 그 독서력들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해놓은 그 독서가 제 삶의 방향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그렇게 공부할 기회를 놓쳤는데도 이 방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강의할 때 독서, 초등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도 독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책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인가 이런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양분을 삼을 것인가 이런 건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루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제가 몇 사람의 그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에요. 우리들 다 아는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력을 가지게 된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누구 같아요? 아는 사람? 자꾸 이민아 씨 손들어 이래가지고 나 손들어를 안 할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는 조르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고전을 못 읽어요. 예.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백년화 서원도 독서 모임이 있는데 같이 고전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조르바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 작품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내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시대에 들어가면서 독서를 잃어버린 거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 오늘은 있잖아요. 이런 고전을 쓴, 명작을 쓰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우리 이 청년 볼런티어 팀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행동력이 필요한가, 어떤 모험이 필요한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스는 조르바 재밌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있잖아요. 호메로스, 그죠? 네,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부처, 조르바라는 실존 인물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자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쭉 하여튼 이 사람은 그리스 크레타 섬은 알죠? 예,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예, 거기에서 쭉 살면서 그때 이 당시에 이 크레타 섬이 터키 지배에 있었어요. 우리처럼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파시즘과 그죠? 그 후에 또 1차 대전 이런 여러 가지의 문명의 어떤 그걸 한계를 알게 되고 또 35년에 중국, 일본 등 동양을 여행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쭉 이런 책들이 냈다 이랬거든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에 비견되는 작가다 그랬고 자 지나갈게요.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는요 쭉 이렇게 터키 지배에서 기독교인 박해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 민족주의 성향의 글을 썼고 불교 영향을 받기도 했고 베르그송은 니체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 그리스는 졸업하는 자유가 가장 큰 핵심이죠. 네. 쭉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교적이면서도 네. 기독교적인데도 불교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들 신성모독을 위해 파문을 당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 분명히 그 기독교 사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삶을 풍부하게 한 것은 여행과 꿈이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 조르바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죠? 네, 영화를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작가로 남을 수 있었던 그죠? 정말 몸으로 삶을 경험하는 것 여행.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따라가는 어떤 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있잖아요. 자, 구체적인 체험으로서 여행의 추상적인 꿈을 심화시키고 그 꿈이
여행의 무대를 확장시키듯 삶이라는 것도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심화와 확장 과정을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를 축으로 해서 74년 동안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팔레스타인 다녔다. 그다음 오디세우스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런 걸 연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섬,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보금자리인 크리타스 메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쭉 죽음, 용기, 자유, 해방 이런 말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인생을 보면은 이런 주제가 나오는 처음에는 압제다 특기로부터 해방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다음 무지, 악의 공포로부터 행사가 된 주성로부터 해방. 그죠? 이런 우리를 인간이라면서 어떤 도덕적인 질서하에서 우리를 관념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죠. 초등학생들도 희망을 써라 그러면은 비정규직으로 선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눈을 갖다 확 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시간도 그죠.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 나의 10년, 2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 공간도 더 넓게 그 생각을 고민하는 것들도 이런 거 자유가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생각이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좀 고민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차키스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조르바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조르바가 누군가, 네. 부처님이나 니체나 우리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었죠. 네. 이게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가나차키스 자신으로 되는 나로 나와요. 일체 화자로 나오는데 이 조르바를 만나죠. 그래서 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홀딱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춤추는 장면이거든요. 바닷가에서. 이건 지나갈게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게 가나차키스의 묘예요. 그 묘비에 요 앞에 여기 적힌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 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계속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 끊임없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네. 여기서 나오거든요. 현재 집중하라. 내 앞에 답이 있다. 이 까르페 디엠은 죽은 지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키팅 선생님이 그죠. 운명을 즐겨라. 소년들의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재에 얼마나 삶을 누리고 삶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죠? 열정이 필요한 거죠. 이 카르페 디엠이 그리스의 조르바라는 작품 속에서 현재 시간을 중시하고 순간에 존재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모험적이죠. 실패한 것으로 돌아가고 성공한 것으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도전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10년에서 또 하나의 10년으로 가는데 무슨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한순간 무서워하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좀 더 모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좀 더 모험적인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죠. 젊은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장 어떤 고정적인 것들, 뭐 성적이나 취업이나 그런데 우리가 매달려 있지 말고 좀 더 넓게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비전을 좀 가지자는 겁니다. 이 사람만 많이 봤죠. 손들을 안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카라마조프가 현재를 재벌, 그죠? 이 사람도 자, 내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삶의 의미보다는 삶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 사람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이 굉장히 이렇게
쉽고 유효한 게 아니었죠. 네. 그 사람도 있잖아요. 1849년에 공산주의자 그 사회주의에 참석했다가 예, 그 잡힙니다. 그 러시아와 황제 시절에. 그래서 체포 감옥에 8개월 감금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집행 직전에 죽었다 생각했겠죠. 총살 직전에 특사로 죽으면 못 매는데 4년간의 시베리아 유형과 4년간의 병사 생활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글 쓴 거는 오로지 빚 갚기 위해서 썼다고 소문이 나가 있죠. 네. 오로지 이 사람 특히 도박빚이 많았고 평생 가난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리적, 철학적, 물리적, 종교적 문제의식을 글자들 남겼다 이랬는데 봄이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 사상의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재화벌이라든지 그런데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근원적인 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겪는 경험을 배경으로 했다. 그래서 리얼리티 진실을 보여주게 된다. 네. 그러면서 과연 죄인은 누구이며 사회와 유혹은 도덕적인 룰에 고민을 했다. 그랬거든요. 감옥 선생님은 제가 성경책뿐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게 되고 신과 인간의 질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인간을 위해서 좋았다. 그랬고 이렇게 이제 존재론적인 고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죄가 무엇일까? 또 정말 비참하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그 사이에 인간이 살게 되는데 이런 작품들을 읽고 성장해서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고전들인데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때 혹시 축약본으로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읽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도 계속 가난과 억압과 또 고통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존재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과연 신이라니 뭘까? 신이 필요할까? 신이 정신적 갈등의 성격을 세밀하고 전적으로 그려냈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집댔어. 인간은 신비하다. 우리는 이런 신비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 해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을 알게 노력하거든요. 나는 인간의 이걸 16살 때 병환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16살이 병환 때. 여러분 지금 20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민을 하면은 갑자기 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내 삐치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시타르타가 그죠?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왜 뱀이 될까? 그 생로병사를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됐죠. 여러분들 좀 더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전이 우리한테 계속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쭉 지나가고요. 네. 톨스토이입니다. 네. 은혜석사. 자, 인간은 멸망하지 않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바다라는 책을 썼죠. 네. 영화도 봐서 알 거예요, 그죠? 이 친구도 참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보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후에 노동, 기타의 직업으로 전전하다가 1차 대전 중에 지원해서 야전유생들을 프랑스에 갔고 위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부상을 당했고 쭉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삶이 작품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삶이 그죠?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만들어서 저하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그런 책들은 있잖아요.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모음을 만들어서라도 읽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여행들, 이러한 모험들이 쭉 그 사람의 삶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해명의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혹한지 그리고 거기에 던져서 우리를 또 얼마나 무력하고 고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전장에서 중성을 입고 겨우 살아온 해명회가 온 이 세상은 폭력과 상처와 죽음으로 가게 된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서 핵내전에 참여하기 사람이. 예.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맞서서 용기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주인공도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노인과 바다가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선택한 모험이 예, 정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고민시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노인과 바다는 아마 다 읽어지 싶어요. 예. 이런 것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 그죠? 세계 곳곳에서 살아보는, 그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프랑스 파리를 이주한 청년들이 나오고요. 무기의 자리가라는 이탈리아 전설을 써는 미국인 청년, 누구를 위한 정을 울리나, 스페인 대전 중에 헌신한 사람들, 그죠? 노인과 바다는 이렇게 무대가 벌써 다르죠. 삶의 무대가 굉장히 크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이미 그죠? 지구촌이 되어서 무대가 큰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 이거 너무 있잖아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드라마틱한 일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의 방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입니다. 예. 제가 편에도 한번 우리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예.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예, 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월든이라는 책을 썼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월든의 책에서는 좀 더, 예, 우리가 너무 복잡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좀 더 간소화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예. 이 사람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또 유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 학교를, 하버드를 졸업하면서 호숫가로 가서 자기 통나무를 짓고 자연주의 삶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듣잖아요. 보면은 산책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오토마토 27번의 일기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에게 아까 그 톨스토이, 인도의 간디, 예,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폭력 운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용무원 한치권 스님이 다 이 사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그 나무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독서와 예, 주변을 관찰하면서 삶을 지낸 거죠. 이 사람이 왜 하버드를 마치고 산소로 들어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신중한 삶이란 것은 삶이 아닌 것을 없애는 거다. 삶이란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닌 게 가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삶을 깊게 살아보고 싶었고 삶의 점수를 끝까지 마시고 싶었어. 삶이 아닌 것은 없애보기 위해서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프론티어를 하시고 또 다양한 타자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모였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자신들에게 강인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또 많은, 이것도 그게 하나의 모험입니다. 세계로 막 전쟁터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 나와서 사회로 진출할 때에 홀로 돌아와가지고 숲에서 살면서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삶이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천 개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역들을 유행하고 자신의 세계에 통달한 전문가가 됩니다. 내면으로의 또 모험입니다. 이런 모험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둥글거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지고자 할 거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거무. 자, 차라리 자기가 되어야 할 거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다 데이빗 소로우가 한 말입니다. 가지고야 할 거무, 소유론적입니다. 예, 소유론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뭘 가져야 할 것인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해야 할 거무, 가치입니다. 혹은 자기가 되어야 할 거무, 존재론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들이 있는데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죠? 존재에 대한 욕망,
네,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말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숨은 예, 그 지역들 내가 개발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이민아 시인이 막 하고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대충이 아까 뭐라 그러더라. 대단히 충실한 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예. 잠 안 자고 저는 대학생들 그래요. 잠 안 자고 책 봐야 된다. 예. 잠 안 자고 책 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 좀 더 강인하고 엄격한 삶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이런 맛도 있죠. 예. 어떤 관찰과 훈련도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자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 뭘 가치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보는 훈련에 비하면 아무리 잘 선택된 역사나 철학이나 시의 공부도 훌륭한 교재도 모든 사서 그 대단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뭘 가치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보는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아까 이민아 씨는 이걸 참 잘해요. 하루 중요한 거를 잘 잡아요. 딱딱 해도 절대 안 놓치고 메모를 해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또 잘 봐놓고도 정리를 잘 못하는데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내가 잘 확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네.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위대한 작가로 몇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선택을 했는가, 어떤 모험을 했는가, 그리고 좀 더 시선을,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톨스토이. 아까 톨스토이 지나가지 않았나? 해밍웨이. 아, 해밍웨이 지나갔어요. 톨스토이 또 보면 있잖아요. 다 여러분 들은 말이죠. 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그렇게 뭐 고통의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가치를 추구해내죠. 엄청난 많은 글을 씁니다. 동시, 동화 다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암락가리나 부활 뭐 이런 굉장히 명작들을 많이 갖고 있죠. 정성과 평화. 예.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기 책의 핵심을 형성해주는 인생의 의미를 의미 추구했는데 예. 자신의 철학을 책으로 분명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의 기본인데 그게 우리가 대학생 때, 학교 다닐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나중에 정말 사회에 나오면 그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가 쓴 동화 중에 동화인지 짧은 단편에 예, 사람은 못으로 사는 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예. 그 책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 짧은 책을 흑마들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천사가 쫓겨나죠.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세 가지 질문을 숙제를 받아옵니다. 이 세 개를 이 답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천사가 쫓겨나서 이 세 가지 답을 얻어갑니다. 네, 그죠?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것을 답을 갖고 왔는데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 사랑 안에는 사랑이 있다. 그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람은 사랑을 사랑한다. 결국 톨스토이는 참 똑같이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모든 답이 사랑으로.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잖아요. 아주 짧고 간단한 책인데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야기를 하려면 기니까 이런 거를.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인생에 대해서 절박한 고민을 체험하고 사상을 실현하려고 했었고, 예, 삶과 죽음, 신앙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 무소유와 청비를 강조했고, 예. 그래서 인간 영혼과 세계에 대한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자연 속에서 땀 흘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 프론티어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죠? 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들인데, 예. 그걸 계속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마구 주어지는 엄청난 정보화, 그죠? 정보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억압합니까? 정보를 습득하기 전에 정보가 또 바뀌고 우리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우리를 사실은 오염시키고 왜곡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일들을 계속 제가 가끔 마이더스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이더스의 손 알죠? 네. 그 마이더스가 아무거나 만지면 황금이 되는 손을 가지죠. 네. 그래서 바위를 만졌을 때, 나뭇가지를 만졌을 때 황금을 변하면 이게 얼마나 환희에 찾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취직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뭔가 그죠? 계속 추구해서 물질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금으로 바뀌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근데 마이더스가 그것이 엄청난 불행이라는 걸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죠. 빵을 먹어야 되겠는데 빵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싶은데 황금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딸도 끌어안으니까 황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마이더스가 원래 내 손을 돌려달라 그럽니다. 디오니소스에 가서 나 원래 손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 물질 중심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요. 팍톨루스 강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터키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팍톨루스 강. 그 강을 따라서 강이 시작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합니다.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 강이 시작하는데 거기 가서 손만 씻으라가 아니라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급지급 올라갑니다. 그 강을 따라가서 강이 시작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 시작하는 자리에서 목욕을 하고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마이더스 어떻게 살았느냐? 부와 명예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축의 신, 농업의 신을 섬기면서 시골로 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이 시대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아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그런 소유론적인 욕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팍톨루스 강은 어디쯤일까? 그죠? 내가 올라가서 발원지에 그게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자리가 어딜까? 원래 인간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 모습, 그죠? 인간이 진보한다는 것은 가장 이양적인 삶을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까지 나아가려고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파문이 됩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 작가를 하시고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도 무저항주의 무교주의를 러시아 정신상 중심으로 전 세계에 토스토이 이 사람도 나중에 그냥 파문이 되죠. 어쨌든 다 모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톨스토이 오르거에서 뽑아온 말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이다. 그죠? 위대한 진실을 한번 소박하고 거듭하다. 재산은 사랑을 타락시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순수하니까 아직까지 소유를 선택하지 않겠죠. 인간의 고통은 사랑을 치료할 수 있다. 사랑이 가장 숙제라는 거를. 자, 이 사람은 얼굴은 잘 모르지만은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 별 얇은 책이죠.
장지훈이라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현대 쪽이니까 이런 사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거 만화 영화가 유명하죠. 이 사람의 이 사람도 예. 자, 1차 대전 그죠? 부두를 수송공인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을 여전히 받았고 그 1차 대전에 참석도 하고 2차 대전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평화주의자가 되고 독학으로 많은 고전을 읽었고 석자가 무작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참된 삶의 목표를 찾는 거에 중심을 뒀다는 거죠. 이 책 아시죠? 그 할아버지 부피에라는 노인이죠. 노인이 계속 그죠. 완전히 버려진 땅에 네. 그 나무를 구워서 숯을 팔아 만든 그 마을들이 있던데 거기가 완전히 이제 다 버려지고 그 한 땅에 이 노인이 너무 도토리를 심죠. 60년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큰 숲이 되고 숲이 다시 그 황무지에 물을 만들게 되고 그 물과 숲에서 다시 또 마을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행복해지는 인간들 다시 그려내거든요. 네. 실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 사람이 하는데 그 부피에라는 노인이 아무것도 안 하죠. 네. 그냥 나무만 심는 게 도토리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심는데 뭐 하루에 100개씩 심죠. 그래서 거기서 다 바람에 날려가고 동물들이 먹어버리고 심은 것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남죠. 그런데도 그거 계속 하니까 숲이 만들어지고 그 숲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연주의 삶을 보여주는데 예. 이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놓는 것은 권력의 부도 아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재벌도 천재도 아니다. 이름 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사심이 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로 숭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한 사람을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계속 고독한 삶을 살죠. 그래서 고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훌륭한 정신과 실천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죠? 예. 네. 쭉 지나갈게요. 이거는 지나가도 되겠어요. 네. 시간이 자꾸 너무 지나가서 일상나라의 엘리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죠. 네. 자, 쭉 앞에 몇 사람의 작가들을 이제 삶을 살펴봤습니다. 삶과 작품을 대충 봤죠. 대충 봤는데, 자, 처음에 본 사람들, 그죠? 카잔차키스나 헤밍웨이나 토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장지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들,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그러고 모험했을 때 가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고전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눈이 좀 더 세계적으로 좀 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까 그 프론티어적인 그런 삶, 그죠? 좀 더 내가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전체 방향을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선택이 결국은 이 문명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내 혼자가 아니죠. 내만 바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만 바뀌면 세계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내가 바뀐다고 세계가 바뀌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위대하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피폐되는 속에서 삶을 이루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자기 정신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은 그죠? 아까 그 처음에 본 것처럼 내가 체험하는 여행, 그게 여행이든 무엇이든 그거는 삶을 체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인 질문, 꿈이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 그 두 개가 축이 되어서 바깥으로도 향하고 내 안으로도 향하고. 그래서 그죠. 나라는 아주 훌륭한, 그죠. 인물까지는 아니지만 훌륭한 하여튼 개체. 아까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지원호의 그 부패에 놓은처럼 소신이 있는 거죠. 그 뭐 이렇게 황폐하고서 나도 떠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기적을 만들어낼 때까지 자기 자신을 도덕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희망입니다. 우리 김희진 감독님 오셨고 제가 6시 40분 6시 50분까지는 우리 식당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예약을 해와서 저도 말을 빨리빨리 했는데 질문은 또 나중에 하죠. 그죠? 답은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백년 소개만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백년호 서원은 백년으로 소개해달라는 말인데 우리 작가가 인문학 카페였고 여기서 계속 많은 인문학 강의와 독서회, 또 저자와의 만남, 뭐 자유 토론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은 이 100마리 나무 물고기들입니다. 이 나무 물고기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의 고제예요. 100년 넘은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충청도 산골에 있는 시골집을 헐고 나온 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땔집을 헐고 나니까 땔감으로 사여져서 그걸 아궁이에 떼면서 깎은 물고기들입니다. 저 나무가 자라고 집으로 지어지고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많은 비와 바람을 맞았을 테고 이 100마리 물고기가 인문학적인 가치를 제가 부여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물고기 몸에 기록된 것들이 다 물고기 이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잊혀지고 버려지고 소외된 것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이게 인문학이고 우리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것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잊혀질 수 있지만 다시 너는 그동안 계속 수직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한번 살아봐. 그죠? 우리 물고기를 그냥 존재를 만들어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존재가 이러한 어떤 이름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 이름들은 이제 100년을 서울에 지향하고 있는 뭐 서로상자라든지 빈공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100년호 소원은 100년 된 물고기들이 10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간에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100년을 들어가 보면 또 이 여러 가지가 상징이 있어요. 100년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100년. 100년이라는 것도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말로 하면은 5이죠.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는 숫자. 우리가 100살 살고 싶다. 100점 받고 싶다. 그죠? 이렇게 할 때에 꼭 그게서 아니라 잘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또 뭐 100년 단위로 세계도 바뀌고 100도에서 물이 끓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어떤 완전함을 지향하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100이었고 또 왜 물고기냐 그래요. 왜 새가 아니고 물고기예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물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아주 저기 수메르 그쪽 신화에서부터 물고기는 인류 문명사적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밤에 눈을 뜨고 자서 그러는지 그래서 계속 그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요 물고기를 덮어 쓰고 하는 사제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물고기는 근데 인류를 만물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물고기 아이콘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년호는 하여튼 100년 된 나무로 깎아 100마리 물고기를 데리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고맙습니다.